이번에 오펙의 감산 배경이랑 이 감산이 그냥 단순히 인플레이션을 촉발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커다란 것을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좀 자세히 보시면은 경제 위기 없다, 경제 멀쩡하다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 자, 이번에 자발적 감산을 했죠. 오펙 플러스. 오펙 플러스가 뭐예요? 오펙에다가 플러스로 러시아 같은 나라들. 이제 오펙이 사우디나 이런 중동 쪽의 산유국들이라면 그 외적인 산유국들을 포함해서 오펙 플러스라고 하죠. 여기가 하루 116만 배럴 규모의 자발적 추가 감산을 예고했는데 문제는 러시아에서 여기 보시면은 사우디 50만 배럴 감소할 거고 러시아도 50만 배럴. 이거는 이번에 감산이 아니라 계속 감산한다고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 감산을 이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 70만 배럴을 감산하고 있었더라. 오히려 더 많이 감산하고 있었다. 뭐 말씀하신 대로 유가가 변동이 있으면 굉장히 큰 인플레이션을 유도할 수 있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가라앉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인플레이션이 가라앉은 거의 핵심은 유가 하락이었죠. 유가 하락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는데 다시 튈 수 있다는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지금 동결할 때가 아니에요. 원래는 지금도 기준금리 인상을 해야 될 때인데 그냥 환율 안정됐고 물가 안정됐다 이런 명분을 삼아가지고 자꾸 동결을 하고 있고 자꾸 그런 명분으로 하고 있어요. 왜냐면 가계부채, 자영업부채, 부동산 PF 터질까봐.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경기 침체랑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길게 갈 수 있다. 왜냐면 부동산부터 잡아야 되는데 부동산에 묶인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한번 거하게 갈아엎고 가야 되는데 그럴 용기가 없는 거죠. 적어도 내 땡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라는. 그런데 이번에 그 오펙의 감산 배경에는 누가 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테지만 미국이랑 지금 가장 치열하게 싸우는 나라? 중국이죠. 그래서 페트로달러가 뭐예요? 예전에 그 미국이 세계의 중심이죠. 기축통화 역할을 처음에 하게 된 계기가 뭐였어요? 금본위제였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돈을 찍는데 미국은 4달러면 4달러만큼의 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전에는 세계적인 기축통화가 금이었죠. 그래서 금이랑 달러를 똑같이 놓으면서 같은 가치로 했기 때문에 미국의 달러가 화폐의 중심이 될 수 있었던 거고 이걸 토대로 했는데 문제는 뭐 1차 대전 터지고 2차 대전 터지고 막 이거저거 하다 보니까 미국도 그만큼 찍으니까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금본위제를 포기를 했죠. 그때 달러 가치가 흔들렸어야 됐는데 워낙 그 당시에는 강대국이 이미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계속 달러가 인정이 되었던 거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유지가 되다가 오일 쇼크 터지면서 산유국에서 원유를 달러로만 거래하도록 하고 반대로 미국에서는 뭐 이란 같은 데는 때리면서 이라크 이런 데 때리면서 핵심은 사우디죠. 사우디 안보에 좀 도움을 주는 이런 형국으로 서로 윈윈하자 해가지고 페트로달러를 만든 거고 이제 금본위제 대신에 석유본위제 이렇게 만든 게 페트로달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페트로달러 즉 달러가 기축통화가 된 가장 큰 이유는요 이 페트로달러 때문입니다. 지금은 가장 달러가 왜 핵심이냐 요 원유를 달러로만 거래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최근에 위안화 결제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있죠. 물론 된 건 아닙니다. 된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거 하게 되면은 지금 미국은 예전에 저희가 영상으로 만들어 드렸지만 G2의 존재를 용납하지 않는다. 우리가 짱! 누가 기어 올라? 그러면은 철저히 찍어 눌렀죠. 대표적으로 소련이나 일본 같은 곳들이 찍어 눌렀었죠. 그런데 중국에서 지금 이걸 시작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 거예요. 미국의 기축통화 지위를 위협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은 어떻게 끼어들 수 있었냐? 그러니까 미국의 느낌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우디 있으면은 너네 막 이란이랑 뭐 이런 나라들이랑 사이 안 좋잖아. 그러니까 너네 무슨 일 생기면 내가 뒷배경 대줄게. 이란 때려버리고 이라크 때려버리고 뭐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있었다면 근데 미국이랑 사우디랑 약간 소원해진 틈 사우디 왕세자랑 바이든이 사이가 좋지 않죠. 그때 중국에서 끼어들어가지고 너네 둘이 내가 중재해줄게. 친하게 지내. 야 너네 이제 얘네한테 의지 안 해도 돼. 이렇게 하는 거죠. 물론 사우디 입장에서는 뭐 바이든 문제도 있지만 핵심은 셰일 혁명이었고 왜냐면은 달러로 거래하면서 지금 중동 그 다음에 미국 아시아 뭐 이런 식으로 뭐 여기서 달러 사서 기름 사고
또 그러면 그 기름을 달러로 팔고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했는데 얘네 줄끼리 거래를 하게 됐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커다란 산유국이 되면서 중동이랑 사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얘네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쁜 거지.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해주기로 했었는데 혜택 많이 봐주기로 했었고 대신에 너네한테는 달러로만 거래하는 혜택을 줬는데 너네가 이제 직접 원유를 막 엄청 생산해가지고 막 수출하고 그러니까 우리 입지 뺏었잖아. 그러니까 기분이 나빠버린 거고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와해된 틈을 타서 중국에서 껴든 거죠. 너네 중재하면서. 핵심은 어쨌든 간에 미국의 뒷배는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저기서 싸움 나봐라. 특히 미국이 이쪽에서 그 핵심적으로 보고 있는 나라 이스라엘은 100% 미국은 이스라엘 편이죠. 왜냐면 이스라엘 독립 계기 자체가 미국의 엄청난 부를 쌓아온 유대인들이 그걸 만들어낸 건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우디, 이란 뭐 이쪽 하랑 불화가 있는 것을 중국이 껴들어가지고 중재를 하니까 문제가 된 거죠. 여기도 완전히 친미고.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해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뒷배가 돼줄게. 페트로 달러 말고 페트로 위안하자.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핵심적인 지위를 뺏으려고 하는 거죠. 중국에서 이빨을 먼저 드러낸 거다. 그래서 미중 무역 전쟁이 터졌죠. 왜? 자, 2018년 기사입니다. 위안화로 석유 거래 지금 시작한다. 도전했다. 그래서 선물 거래를 시작을 하니까 미국에서 요거까진 못 보겠는 거야. 딴 것까지는 괜찮겠는데 야, 페트로 달러를 건드려? 그러니까 요거를 못 보겠으니까 미중 무역 전쟁이 시작된 거죠. 현물까지 나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보시면 3월부터 터지기 시작했죠. 관세 부과를 명령을 내렸다. 그러면서 미중 무역 전쟁이 계속 진행이 됐었죠. 이게 잠시 멈춘 이유는 뭐예요? 중국 책임이다, 코로나는 중국 책임이다 라고 해가지고 계속 싸워야 되는데 코로나가 생각보다 너무 세게 터졌어. 그래서 일단은 미중 무역 전쟁이 오고 다 죽게 생기니까 그런 것들이 좀 잠잠해 보였는데 이제 코로나 끝났죠? 코로나 아직도 계속 돌고 있긴 하지만 거의 뭐 위드 코로나 뭐 이런 식으로 코로나는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뭐 다 죽고 막 격리하고 막 이런 게 좀 지났으니까 시기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다시 슬금슬금 미중 무역전쟁이 터질 가능성이 높죠. 미중 무역전쟁보다는 이제는 어느 쪽으로 가는 거예요? 금융전쟁. 미국에서는 중국에 투자하는 애들 다 빼라.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동맹국들 너네도 다 빼. 그리고 중국에서는 위안화 환율 절하. 거기다 중국의 핵심 무기는 요거죠. 미국채. 언제 많이 사놨어요? 글로벌 금융위기 터질 때죠. 그러니까 지금 금융전쟁으로 가고 있는데 요 금융전쟁이 어느 쪽으로 이제 번져가고 있는 거다? 페트로 달러냐? 페트로 위안이냐? 이 상황이 점점 불씨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과거에 미중 무역전쟁 때 생각나시죠? 코로나 이전에 미중 무역전쟁 터지면서 특히 우리나라는 양쪽으로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는데 지금은 좋게 말하면 탈중국인데 나쁘게 말하면 중국으로부터 수출이 엄청나게 줄어가지고 지금 무역 적자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죠. 근데 어떻게 되겠어요? 세계 경기는 굉장히 침체될 수밖에 없다. 예전에 그 미국에서 일본 때려잡으려고 할 때 당시에는 뭘로 눌렀어요? 환율로 눌렀죠.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너네 엔화 절상. 왜냐면 너네 너무 싸게 팔아서 다른 애들이 경쟁이 안 돼. 그래서 일본 경제는 죽어가고 있었지만 당시에 억지로 했기 때문에 어쨌든 가치는 엄청나게 올랐죠. 엔화 가치는. 그걸 가지고 세계의 부동산, 주식 등을 사재기 했던 거고 그런 상황이 될 수는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식으로 억지 쓰는 건 안 되죠. 왜냐면은 소련 때려잡을 때랑 일본 때려잡을 때랑 다른데 일본 때려잡을 때만큼 못한다. 왜? 일본은 친미인데 소련은 완전히 적이죠. 중국도 마찬가지고 사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게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여기서 계속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새우등 터지는 건 그 사이에 낀 나라들이죠. 미국은 그래도 기름이 나와요. 2022년 석유 생산량이 모두 집계 되진 않았지만 그때 두 번째로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물론 셰일 이쪽에서 좀 박살난 게 있긴 한데 소련의 가장 큰 후회 여기 있고 아메리카 대륙 이렇게 있으면 원래 여기가 미국이죠. 여기가 캐나다고. 근데 여기 별거 없어 보여. 미국한테 팔아치웠는데 알고 보니 여기가 자원 창고였죠. 여기에 석유 많죠. 그러니까 두고두고 후회했죠. 그런 것처럼 미국은 기름이 나오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기름이 안 나오는 나라. 그래서 이 감사한 여파가 어디로 크게 퍼질 거다? 한국, 일본, 인도 이런 나라들. 그래서 한국과 이탈리아 수입 석유의 75% 이상 의존하고 있는 나라. 그다음 유럽과 중국은 뭐 위안화 결정한다니까 문제고.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위안화 이게 되면은 안전한 거고 안 되면은 위험한 건데 사우디가 중국 눈치를 안 볼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외화 보유액이 적고 수입을 많이 하는 국가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즉 석유 의존도 높고 수입 의존도 높고 외화가 적은 나라들이 위험하다. 물론 우리나라는 IMF 때보다는 외환이 많이 늘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원유 상승하면은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죠. 수입 비중이 굉장히 높고 무역 수지가 굉장히 손해가 많이 나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 물가가 확 올라가 버리는 상황이니까. 자, 유가가 오르면 모든 것에 영향을 줍니다. 왜? 외국에서 수입하려고 그러면은 비행기든 배든 기름을 통해서 날아갖고 오죠. 특히 뭐 신선도가 중요한 것 같은 경우는 냉동, 냉장까지 해가지고 와야 되니까. 그런 것처럼 영향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이번에 물가가 잡혔을 때 잡혔다고 이야기를 했죠. 3월 물가가 많이 잡혔다. 4.2까지 잡혔다. 근데 그 중에 태반은 유가 하락에 의한 것이었다. 이런 부분까지 보시면은 앞으로 이런 감산을 토대로 계속 미국을 압박하는 그림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 중국이 뭐 사우디는 양쪽에 눈치를 보겠죠. 지금 사우디 같은 경우가 딱 가운데 꼈는데 미국이랑 완전히 적대시 하는 것도 안 되겠지만 반대로 중국이랑 완전히 적대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적절히 평화가 유지될 정도에서 양쪽 줄타기를 하면서 이득을 많이 챙겨가려고 할 것이다. 지금 이번에 감산이 그런 거였죠. 우리가 미국 말만 더 이상 듣지 않겠다. 여차하면은 중국으로 갈아탈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중국으로 갈아타겠다가 아니에요. 갈아타면은 사우디도 굉장히 크게 당할 수가 있다. 이라크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으로 갈아타겠다가 아니라 어쨌든 중국이 우리 뒷배 해줄 수 있다. 이라크는 그런 거 없었지만 우리는 해줄 수도 있으니까 우리한테 잘해. 유가 감산할 거야. 만약에 더 사이가 벌어지게 된다면 이런 카드는 계속 위협이 될 수 있고 지금 미국한테 가장 세게 들어가는 게 인플레이션 압박이죠. 미국이 이번에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잡혔다 이야기를 하는데도 금리를 더 올리려고 했죠. 확실히 잡힌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고용에 문제가 약간 생겼죠. 전부 다 고용 숫자가 줄었다. 그래가지고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더 올려야 되나 고민이 되는 찰나에 때려버린 거예요. 가장 아플 때. 그러니까 이게 잘 해결이 되지 않고 미중 경제전쟁이 계속되면서 거기에 중동 국가까지 참여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 여파가 세계적으로 퍼질 수밖에 없죠. 유가는 세계적으로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세계적인 에너지이기 때문에 원유는. 그래서 앞으로 이런 형식으로 많이 나가게 된다면 인플레이션이 이번 감산으로 인플레이션이 잠깐 오릅니다가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수 있겠구나. 또 이런 식으로 장난질 치면서 계속 인플레이션을 유도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은 이번에 한국의 금리 인상이 끝났다고 자꾸 믿고 싶은데 그것도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 보시면은 절대 안심할 때 아닌데 지금도 뭐 벌써 훈풍이 분다느니 이딴 소리 하고 있는 거 보면은 마음이 너무 급하다. 왜? 코로나 때 사람들을 너무 급해지게 만들었는데 지금은 그거를 내려놓고 릴렉스 해야 될 때다. 지금 위험한데 뭐 들어가면 대박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인생을 그렇게 도박처럼 사는 건 아니죠. 투자는 그렇게 도박처럼 하면 망합니다. 도박처럼 하면 망하기 때문에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완전히 망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경제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회가 될 가능성보다는 쫄딱 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 두셔야 된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